BTV 다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최근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완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술방? 지금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좀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회사도 웬만하면 다 자택근무를 하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라이브 특성상 한꺼번에 모이시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기준 6월 2일로 어떻게 베트남에서 코로나 상황이 되어 왔는지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슬기로운 셧다운 생활 제 영상 보셨나요? 제가 그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트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닫아가지고 맨날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최근 1년간은 베트남에 특별 입국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적진 않았는데 그래도 2주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3주 격리, 그리고 이제는 4주 격리로 바뀌어서 3주는 이제 시설 격리를 하고 1주는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집에서.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이전까지는 누적 전체 확진자가 6,900명이었는데 방역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도 선정됐었어요. 근데 확진자가 이번에는 저번 달에 비해서 30배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3,600명 감염자가 생기면서 상황도 심각해지고 사망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베트남 전면 봉쇄령이 다 내려져가지고 31일에 베트남 교통운송부에서 하노이 국제선 여객기도 일시 중단, 호치민 국제선 여객기도 일시 중단,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제선 여객기는 그대로 한다고 다시 말이 나왔어요. 2, 3일 만에 왜 그렇게 말이 바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자 회사에서도 물어보니까 특별 입국은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격리 과정이 엄청 힘들겠죠. 격리를 이제 거의 총 4주를 해야 되는 거에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좀 잘 듣고 정부에서 갑자기 셧다운을 해도 큰 반발은 없고요.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정부 지침에 대해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외국인들도 걸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다들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코로나 양성 판정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호치민에 살고 있어서 호치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잘 아는데, 5월 27일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5월 29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29일 생일 때는 10명 이하로만 모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광고가 27일에 나왔었어요. 27일에 마사지, 사우나, 놀이터, 오락시설, 콘서트, 극장, 영화관, 결혼식장, 뷔페 식당, 가라오케, 노래방, 유흥소, PC방, 실내 체육시설, 요가, 헬스, 당구 등등 모든 거 이제 즐길 수 있는 거, 유흥, 뭐 이것저것 이런 거 다 닫게 됐고,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이랑 헬스장들도 그때부터 닫았습니다. 그 전부터 닫았던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는 운동을 못한 지 꽤 돼가지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홈스테이도 다 정지하고 10명 이상의 행사나 종교활동도 전부 다 중단입니다. 이게 27일에 나왔지만 시행하는 건 28일부터 별다른 공고가 나올 때까지.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는 2m 간격 유지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잠정 정지하라, 이런 권고들이 내려왔고요. 5월 31일부터 백화점이랑 큰 마트들도 전부 다 닫아서 지금은 이제 그랍도 원래 안 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소문이었고, 그랍은 당분간은 이제 4명 좌석짜리는 1명만 탈 수 있고 2명 이상은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그대로 하고 배달도 그대로 하고요. 6월 2일 오전에 호치민시 방역당국이 신규 감염자 23명,
부흥 전도단 뭔지 모르겠는데 18명 이 사람들이 종교 집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집단 때문에 고박군이라는 데서 되게 많은 감염자가 나와서 지금 호치민시가 더 심각해진 거고요. 원래 그전에는 저기 북쪽 하노이 위쪽에 있는 지역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어요.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노이도 호치민보다 더 먼저 셧다운을 했고, 이제 배달 말고는 전부 다 먹을 수 없고 다 시켜야 되고 다 닫았죠. 그러고 며칠 안 돼서 호치민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알려준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치민 CDC에 따르면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확진자가 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등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호치민시 보건국장도 인터뷰를 했고, 이에 따라서 고박군이랑 12군, 탄롬 등등 코호트 장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갑자기 코호트가 실시되는 등 시시각각 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외부인이 출입한 상태에서 코호트 되거나 타 지역을 방문했다가 코호트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가급적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인근 성시가 호치민시로부터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 격리를 하는 움직임이 있고, 당분간 그 수가 늘어날 것이기입니다. 시설 격리하기로 한 성은 지알라이성, 럼돔, 빙투안, 티엔회, 광아이 이런 곳들이 있고, 성끼리의 이동을 자제하고, 그러니까 뭐 시끼리, 성끼리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또 여기에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특별입국으로 들어와서 격리가 끝나신 분들도 격리 해지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중요한 거를 할 때, 특히 비자 연장할 때 등등 꼭 필요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려서 다시 요청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6월 2일이어가지고 저녁에 읽은 건데, 지역 감염이 128명, 해외 유입 감염이 10명이 추가해요. 그래서 지역 감염자는 박지항에 74명, 호치민에 31명. 이 중에 부흥전도단이라는 거기 나온 사람이 2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종교활동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확 터지는 게 좀 있네요. 방린이 16명, 하노이 6명, 하이지엉이 1명. 해외 유입 감염자는 입국 후에 바로 격리 조치를 하고요.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지역 누진 확진자가 4,725명이에요. 출처는 비엔남 익스프레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를 정리한 것 같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들 10명? 중소기업도 아니구나. 10명 이상이 출근하는 회사들은 지금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고 몰래 영업을 하면은, 심하면은 감염자가 나오고 하면은 진짜 큰 벌금에 감옥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차도 정말 적다고 하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적고요. 특히 제 친구들은 실제로 베트남 친구들은 고향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는 친구들은 뭐 자기 스파를 하는 애도 있고,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 무급휴가, 유급휴가 혹은 자택근무 아니면 자기 가게를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고향을 많이 내려갔어요. 학교도 당연히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작년에는 1달 반이라는 시간을 대부분 집에서 보냈는데, 오죽 심심하면은 필요도 없는 스페인어를 갑자기 스페인어 배우고 뭐 진짜 이것저것 집에서 막 했는데, 정말 1달 반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고 변이 바이러스인데다가 뭐 백신도 없고 백신 맞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주변 분 중에서는 뭐 적어도 3달은 계속 셧다운하지 않겠냐,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수라도 돌아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지난 2년간 너무 안 좋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도 있고, 그래서 3달 뭐 너무 오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또 심하면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셧다운하지 않겠냐는 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걱정과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 달은 당연히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슬기롭게 집콕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주로 보낼 것 같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으로는 자주 만나겠지만 여러분들이 베트남에도 올 수 있고 뭐 베트남에 있는 제가 한국에도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힘이 자네.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너무 슬픈 소식이어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지난 여행 갔던 영상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좋은 정보들과 저의 경험들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붕따오에 여행 갔던 영상으로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담비에